실로 하동이야말로 아름다운 고장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경남 하동에선 지난 3월 전국 각지 시인들이 모여 시낭송회를 열었다. 세월이 만들어가고 있는 나의 얼굴을 어쩌다가 그 행사장 한쪽에는 남다른 감에 잠긴 얼굴이 있었다. 올해 63살의 하동 출신 시인 정공채. 고향이 그리울 때면 그는 언제나 노래로 그 그리움을 달랬다. 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동아 둘도 없는 불이 하동아 지리산의 섬진강에 한려수도 노량바다 이름난 산과 강과 바다 여기에 있도다 삼포의 유이 한 시인으로 하여금 이토록 고향을 노래하게끔 한 하동. 그곳은 어떤 곳일까? 여기가 삼신보 이쪽인가 이쪽인가 뭐예요? 행사가 끝난 뒤 시인들이 찾은 곳은 지리산 청학동이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고려시대 문인 이인노가 이상향으로 노래했던 곳. 아직도 이곳에는 그들 나름대로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발길이 두리번거리는 것은 단순히 청학동 사람들 모습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만은 아니다.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런 삶의 용기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기 때문일 것이다. 청학동 사람들은 그런 외지인들의 눈길조차 개의치 않는다. 다만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해서 자기의 마을이 자꾸만 도시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안타까워할 뿐. 성불은 내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상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그리고 유교는 외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실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사상을 현실에 접목하고 옮기는데 그 수단과 방법을 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다. 아들에도 좀 빠릅니다. 깔끔하거든요. 예, 이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나무꾼들이고 뒤에 서신 분은 다 선녀들이고. 나물도 참 좋다. 이게 다 소고기 원료입니다. 이게. 네. 소고기를 안 먹고 원료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말하자면 뭐 단백질이 많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네. 당신 와서 공부도 안 하고 터득한 거지. 여기가 해발이 900이라 잘 들립니다. 아, 높은 데 사니까. 아니 글쎄 말이야. 정공채 시인의 눈에 이런 청학동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이들이 자신의 고향 하동을 옛 모습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하게 잘 꿈을 가지고 살아라. 훌륭한. 인사 아직 안 했어. 그는 이 아이만 할 때 고향 하동을 떠나 50년 동안을 외지로 떠돌아다녔다. 몇 살이니? 어디 손 한번 보자. 손 한번 잡아보자. 철들어 고향을 찾아갈 때마다 그는 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곳에 다가가면 멈춰서는 찻소리조차 그의 마음을 닮아 다급해진다. 그 옛날 하동현에 관아가 있었다 해서 고하라 불리는 들녘 한편에 다소 곳이 자리 잡고 있는 성평리. 수백 년 내려온 이야기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하동 정씨들의 집성촌이다. 마을 뒷산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로 인해 아득하던 옛 모습은 줄어들었지만 이 성평리 앞에 서면 그는 늘 봄초름처럼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추억에 아득해진다.
여기가 우리 마을에 하동정씨 옛날에 네 분의 연료의 정절을 기린 마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동구 마을 입구에 옛날부터 이 연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입구에 옛날에는 여기 대밭이었고, 지금 그 팽나무가 서 있고 저 위에 까치집도 있는데 이 나무보다 더 큰 모수가 이 등 뒤에 있었고, 여기로는 모두가 이 대밭이고 푸른 대밭이었는데 대밭 밑으로 이 우물이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우물인데, 그때는 이 우물 위에 지붕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붕은 없어졌고, 그러나 그 자리는 그대로고 맑은 물은 그대로입니다. 옛날 물처럼 이 찬지 잠시 손을 차고 고향 마을 물맛. 고향 우물에 비춰진 얼굴이 낯설다. 그만큼 세월이 흘렀음인가. 이 집이 이제 동네 한복판에 옛날에 우리 큰 집이었고, 제가 즐겨 오르내리던 마을길도 이젠 이게 생소해졌다. 전부 다 돌담길이었는데 이제 세면 바르고 막 집이 이치가 다 달라져 버려. 여기가 대밭도 여기도 있었는데 요것만 남기나. 여기가 맞는가?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지금은 살던 집을 먼 친척벌 되는 이웃 아저씨가 살고 있는 고향집. 그래, 안녕하십니까요? 그는 이 집에서 베낸 머리를 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네. 세상을 만났었다. 네. 아따. 한번 돌려보게. 예. 아따. 큰 방. 이 방. 이따가 봐 들어오면. 네. 여기서 저하고 할아버지하고 생일이 똑같아가지고요. 그렇게 생일날 겸상을 주면 할아버지 앞에서 밥 좀 흘리고 먹고 하면 장주 그 담뱃대로 이마를 어떻게 맞았는지 이 자리에. 참. 이 부엌에 그대로네, 일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막걸리가 있어가지고 늘 술 담아 놔가지고 술 냄새가 할아버지가 마시고 이러시느라고. 야, 큰어머니 참. 옛날에도 기억이 나는 이 마루로 음식을 열 때 보낼 때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 날. 솥도 무쇠솥 그대로 큰 밥을 많이 할 때 이 솥을 썼고, 작게 할 때는 이어 쓰고, 국을 끓일 때도 이어 쓰기도 하고, 또 저쪽도 있고. 이 백좀 봐. 옛날에 이거 불 때는 그대로 그 검정이 그대로 이 백에 스며서. 할머니와 연필색이. 어머니의 냄새가 완전히. 지금도 배어 있는 듯한 부엌. 옳지. 이곳에서 그들은 나무 하동의 온갖 있어. 맛들을 빚어냈었다. 오리나무. 문이. 문살이 다 떨어져 나오고, 옛날 그대로. 문고리도 그렇고, 새까맣게 돼 있고, 참 오래된. 이 지붕 좀 봐. 새까맣게. 옛날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은 우리 큰 집, 제가 태어난 이 집의 부엌. 그의 손은 자꾸 선반도, 더듬거린다. 그릇 선반도. 여기도 잊어버렸던 그 시절의 맛들을 용암이 찾아내기라도 그대로 하려는 듯. 이동하고, 여기도 그때도 나무를 여다 쌓아놔갖고 갈비도 쌓고. 여긴 콩깍지로 지금 콩깍지로 부을 때는
여기 아이고 계란도 나놨는데 아이고 여기 암탉이 앉아가지고 계란을 여어다 놓는구나. 고향에 돌아오면 언제나 그는 둥지 속에 조그만 아이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고방인데 옛날에 여기 쌀섬을 재놓고 또 떡국가래를 많이 설날 전에부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있는데 떡국가래도 이 고방문에 들어가서 많이 주워 내가 훔쳐 먹었는데 그럼 큰어머니가 보시면 웃고 큰아버지가 보시면 이제 호통을 좀 치시고 했는데 어릴 때는 이게 좀 넓어 보였다고 여기도 아유 이거 참 물레도 있고 옛날 쓰던 거 그대로 우리 할머니나 큰어머니의 손때가 다 묻은 아유 그리고 지금 요 단지 이 큰 단지들이 옛날 거 그대로인데 이제는 요 정도가 남았는 모양인데 이 구멍이 다 나고 이런 것이 여기 수록했고 부엌이고 뒤안에고 그리 많았는데 이 고방이 세워진 데가 우리 징조 할아버지 때 그때 젊었을 때 무오년 4월에 이 낙성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밝혀져 위에도 써놨는데 참 이 외나무 기둥에다가 이 소산에서 배운 소나무가 그대로 그냥 꿈틀거리는 채로 이렇게 지은 집인데 그의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집 석가래 아래서 저마다 삶을 뻗어나갔다. 그 역시 13살 무렵부터 학업을 위해 이곳을 떠났다. 그 뒤부터 그는 늘 둥지 잃은 한 마리 새였다. 객지를 떠돌아다니는 동안 그는 이 집 담장 너머로 세상을 기웃거리던 자신을 잊어본 적이 없다. 배들이 장터. 그가 성평리를 떠나 맨 처음 만난 세상은 바로 이웃 고하리에 있는 이 장터였다. 그때도 차로 갔지. 그래. 뭐 어디 버스를 갔을 거야. 버스 갔어. 목단차. 목단차. 그때도 한 목단차. 목탄을 떼가지고 가서 버스를 빌려가지고. 지난 반세기 동안 그가 곱게 간직했던 이 한 장의 사진. 이 사진은 그 시절 수학여행길을 지금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그 여행길에서 그를 사로잡은 것은 푸른 섬진강이었다. 그의 고향 마을 주교천부를 감싸 안듯 받아들이는 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다는 이 섬진강에는 오늘도 어부들이 그물을 내려 생업을 건져 올린다. 개우 2마리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요. 어릴 때 우리 마을에서는요 이 참게를 갖다가 게장이야 물론 게장은 다 담죠. 여기 또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참게를 가마솥에 볶아가지고 볶으면 이게 발그레게 색깔이 발그레지잖아요. 붉게 나오죠. 네, 붉게 나오죠. 그럼 이놈을 차곡차곡 된장하고 겹겹이 이리 담아 놓으면 그랬다가 한 1년 있다가 끄집어내 먹으면 된장도 맛이 나고 이놈이 게장을 담아 놓으면 이 껍데기 이거 뚜껑 이건 다 못 먹지 않습니까? 버려야 되지만은 된장에다가 가마솥에 볶아가지고 발그렇게 볶아 차곡차곡 해놓으면 이런 거 다 씹어도 바닥바닥 먹고 지금도 침이 올라오는데 그거 좀 먹었으면 좋겠어 참. 참 오래간만에 또 참게 매운탕을 들게 되는데.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작사 보세요. 예. 참 귀한 사진만 드리고 그러지. 게장도 이거 담으려면 참 신기입니다. 네. 예. 이거 한 무게 먹으면 짜거든요. 예. 그러면 자, 이거 묻고 예. 밥도 한두 숟가락 더 떠먹고. 예. 그러나 이게 제대로 안 집어 이제. 근데 우리 게장을 담아 놓으면 뭐 천지도 돌아서도 게가 비싸니까. 섬진 강가의 여인들은 못 줍니다. 아직도 예. 참게의 속맛을 감칠맛 나게 우려내는 손을 가지고 있다.
강물거 예. 뭐 없는 게 없었죠. 예, 없는 올해 거예요. 73살의 김광덕 할머니. 그녀는 그런 손맛을 가지고 화계 이거 입으면 막 한 10살 젊어 보이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우향이라고 했다. 그의 고향 하동을 두고 연간 1600mm의 강우량, 3월부터 시작해 지리산 남쪽은 유난스레 빗발이 잦다. 그런 이곳 하동 기후를 타고 태어난 것이 바로 화계 야생차이다. 그 옛날 신라시대 김대겸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차나무를 심어 차 10여지 탑이 있는 화계 골짜기. 고구가 지나면 이곳 차밭은 새로운 잎이 돋아 하동 사람들 손길을 분주하게 만든다. 해차의 계절이 돌아오는 것이다. 신라시대 때 최치원이 지팡이로 바위에 새겼다는 설화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쌍계 성문. 그곳을 발걸음으로 밀치고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쌍계 별장. 이곳은 속세의 번잡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마당 안을 들어서면 떨어지는 빗소리조차 커다랗게 울리는 낡은 지붕과 아름드리 나무 기둥이 세월의 손때 묻은 옷을 입고 찾아온 사람을 반갑게 맞는다. 이곳에는 오늘 비도 30년 넘게 조용히 살며 찾아오는 지인을 맞는 사람이 있다. 윤석천 씨. 그 역시 하동의 옛 향기를 빚을 줄 아는 사람이다. 지금은 이리 차 따르는 것이 격식이 너무 요새 훌륭해졌다 할까요? 그렇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그 예갓집에나 우리 큰 집에서 차를 마실 때는 그 대밭에 차나무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애할머니가 늘 따가지고 그늘진 데서 말렸다가 약탕간에다가 큰 약탕간에다 그냥 한 주먹씩 넣어가지고 바로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하동에 우리 대나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평상에 걸터 앉아가 막사발에다가 그냥 대접 같은데 한 대접씩 해가지고 맛이 설탕 한 숟갈 넣어가지고 그걸 먹고선 네, 감기도 네, 흘리고 떠난다고. 땀 흘리고 나는 데는 네. 다 음. 아주 회복이 되고 네. 아주 입안도 맑아지고 그렇죠. 정신도 맑아지고. 그의 수학여행은 이 계곡을 따라 칠불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꼬불꼬불하던 산길은 사라지고 산뜻한 아스팔트 옆으로 서양식 산장들이 늘어섰다. 개발바람이 이곳 화계 골짜기까지 밀어닥친 것이다. 지리산 칠불사. 가락국 수로왕의 7 왕자가 성불했다 하여 절 이름이 유래된 곳. 이곳 입구에는 속세와 인연을 끄는 왕자들이 자신들을 찾아온 수로왕과 허황후에게 그림자만 비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전설의 영지가 있다. 한때 불에 타 복원되면서 절 이름마저 칠불암에서 칠불사로 바뀌어버린 절. 이 칠불사가 널리 알려진 것은 무엇보다 한 번 불을 떼면
석 달 간다는 신비한 온돌의 아자방 덕분이다. 그는 이 방에서 수학여행의 밤을 보냈다. 네. (50년) 전에 여기서 수학여행 오셔서 주무셨다면서요? 네, 제가 그때 소년 시절에 국민학교 3학년 수학여행, 6학년 졸업 수학여행 때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신 방 모양하고 지금 네. 보신 모양 어떻습니까? 그때는 소년 시절이 돼 놓으니까 네. 굉장히 이 방이 지금도 역시 넓고 그렇습니다만 아주 넓었다고 생각됩니다. 뭐 이 모양과 형태는 그대로 복원이 됐습니다. 네. 50년 전에 한반아이 60명이 모두 잠잘 수 있을 정도로 컸던 이 방도 크기가 잔뜩 줄어든 것 같다. 네. 여기가 이제 아짜방이 좀 특이한 게 2층 아닙니까? 네. 위에 또 아래 옛날에는 이 아짜방 불타기 전에 복원하기 전에는 이 아궁이가 도자기 굽는 그 가마처럼 돼가지고 네. 사람이 그 장작짐을 지고 네. 타오르는 불 앞에 앉으면 사연 많은 사람은 말이 없어진다고 한다. 가슴에 쌓인 이야기들을 불길에 헐헐 태워버리느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에 쌓인 이야기들은 아무리 태워도 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모래가 곱기로 유명한 섬진강. 그 섬진강이 자태를 뽐내기라도 하려는 듯 바다에 닿기 전 한껏 멋을 부린 곳이 백사청송이다. 하동 사람치고 이 송림 밑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외지에 나가 있는 하동 사람들에겐 망향님 역할을 하기도 하는 숲. 그는 젊은 시절 하동중학교에 잠시 머물렀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씨름을 하기도 했던 그 자리. 오늘 그는 이곳에서 또 한 무리의 젊은이들과 함께 흥을 돋운다. 흥이 최고다. 아리랑 꽁꽁꽁 아우라리가 안 왔네. 섬호정. 한눈에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하동 사람들은 이곳에서 가슴 속에 치워지지 않는 섬진강 물결 소리를 담았다.